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0.7% 상승하면서 우선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 노후장이 조금 빠졌지만 전날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크게 빠진 종목 없이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도 발표했었고, 또 바이오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조선주의 흐름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트럼프 관련주들, 그동안에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때 트럼프의 관세 문제, 그게 시장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뭐 우주항공 관련주라든지 또는 조선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엔터 기업들,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에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오늘도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지금 보시는 엔터 기업들, 그리고 몇몇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이 코스닥 내에서도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는 외국인의 한 차례 이탈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고, 또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오션,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섹터를 한번 나눠본다면 우주항공 쪽, 로봇, 조선, 반도체, AI 쪽,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LG이노텍, KB금융, 전반적으로 상위권 종목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금요일날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3%였고 어제는 다행히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못했던 이유,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재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조금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도 어제 오전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것은 6월쯤에 금리 인하가 다시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두세요. 하지만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었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좋지 못했지만 어제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은 비슷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오늘 보합이네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도 보합이죠. 우선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는 한 차례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그걸 빠르게 돌려세웠고,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 이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21선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업종들, 그 업종들의 흐름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필히 선행이 돼야 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은 쉽게 접근해 보시려면 항상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을 때는 비중을 조금 늘린다든지, 또는 아래 있을 때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시장을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여전히 로봇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좋지 않았지만 오늘은 다시 40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다양한 로봇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시장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녁에 집에 와서 계속 체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전에는 로봇 관련주 움직임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되어서 약간의 상승 종목들의 수는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휴림 로봇이라든지 또 유일 로보틱스 등등 다양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로봇 테마는 계속 강세를 보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물론 오늘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약간은 소외받았던 로봇 관련주들 그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나 많이 올랐던 만큼 수급이 다양한 업종들로 이동될 수가 있고 그런 점들도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휴림 로봇이라든지 또는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어제 SK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인공지능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SK하이닉스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휴림 로봇이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봇이라는 테마는 과거나 지금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에 유망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몇 개의 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테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종목들까지 그 힘이 다 뻗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맥락 하에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준을 세워보세요. 개별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과는 조금은 다르니까 21선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해도 11선 근처까지 주가가 눌렸을 때는 한번 공략해봐야 되겠다. 또는 깨지만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밀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이와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 또는 SY스틸텍,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은 계속 후속 기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본다면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시장 관심을 받는 테마였고 어제는 SK그룹 쪽에서 휴머노이드를 키울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찌 본다면 로봇 쪽의 후속 기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재건 쪽에서는 트럼프가 푸틴과 또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또 추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특사가 20일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전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며칠 뒤에 충분히 후속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업종은 이러한 비전이 있고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참조한다든지 그리고 시장의 뉴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실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둘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최근에 권장해드리고 있는 이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재료와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거래대금도 많이 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뉴스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차트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우상향을 가리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과 반하는 종목 LG CNS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손절을 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매수를 했던 것은 어제 오전장에 이때 한 차례 매수를 했었고 또 직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자동 매매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을 먹는 사이에 보니까 이게 손절이 되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LG CNS 이 종목은 며칠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하지만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했었고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실적도 좋았었고 또 기관 경쟁률도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신규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차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또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것과는 반대되는 종목이잖아요. 단순히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는 신규 상장주이고 공모가를 하회했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단순히 지금 시점은 그런 기대감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또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항상 그 매매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종목이 정말로 시장의 중심주가 되는지 그리고 중심 업종이 되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오늘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시장의 중심주를 찾는 것은 항상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지, 또 수급이 받쳐주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달에 시장 흐름이 빠르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전장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그걸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추세라면 2600포인트까지 한 번은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도 금요일까지는 잘 마무리되길 한번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까지는 실적 발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많이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조를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